아, 정신이 없네. 자, 일단은 요거 교재 하나 가져가시고요. 우리 저번 그 위크푸에서 5로 넘어가는 문제 8번 있죠? 8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잘 푼 사람? 한 명도 없나요? 아, 풀이가 이상하다. 그래도 뭐 풀어는 봤다. 풀어는 봤다. 그 다음에 뭐 안 푼 친구들은 없겠지. 얘들아, 근데 나 뭐 진짜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습 안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힘들어져. 알았죠? 그 정규 때는 쌤 진짜 밤새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출문제야 여러분들이 또 미적분 여러 번 했던 친구들은 기출문제 좀 익숙해서 관성으로 풀까봐 제가 그 문제도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문제 만드는 나의 노력이 이제 거품이 돼. 알았지? 문제를 만드는 노력이 이제 거품이 되고, 당연히 정규반 때도 뭐 차수 논리부터 시작해서 매개 변수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뭐 역함수 정적분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치환적분도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다 설명하겠지만, 지금 시기에 공부를 잘 복습해놨던 친구들은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데, 정규반 때 이제 처음 듣거나 또는 복습 안 해가지고 듣게 되면은 사실 또 그 수준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습은 좀 철저히 합시다. 알았죠? 자, 우리 8번 문제 보기 전에 출석 체크 좀 하고 그다음에 차수 논리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석 체크할게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자, 강종민. 종민이가 아픈가요? 자, 현경이 왔고 그다음에 승윤이. 승윤 얼굴 익혔고 그다음에 건우. 그 다음에 주원이, 그 다음에 영은이 왔고 서진이 왔죠? 아까 보였는 서진이? 그 다음에 승찬이, 윤재, 수윤이, 영은이, 준호 왔고 규진이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승주, 그 다음에 민우, 그 다음에 다빗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내가 이름 안 부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쓴 거야 도대체? 승현이. 오승현. 오성현? 성현이구나. 미안해. 내가 잘못 썼구나.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부터. 정주를 차려야 되는데 저렇게 목요일만 되면 정신이 없는지.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창 계수가 1인 사참수 fx라고 되어 있고요. 사참수니까 너무도 미분이 가능한 아주 예쁜 함수겠구나.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수 논리에 의하면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싹 다 미분이 가능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모든 지점에서 몇 차 이상이다? 1차 이상일 거야 라는 생각 해주셔야 돼.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질문을 받아보니까 이 차수 논리에서 이 차수와 이 최고창의 차수를 자꾸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치?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차수 논리의 차수는 이 사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런 지점 1차잖아. 이 지역 근방에서는 직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1차 이상이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를 보니까 이제 절대값 2사인, 그 다음에 x 더하기 2 절대값 x, 그 다음에 더하기 1. 자, 이렇게 이제 생겨먹은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gx부터 그려가지고 상황을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x가 0보다 큰 지역에서는 2사인 3x 더하기 1 그려주시면서 절대값 씌울 거고, x가 0 이하인 지역에서는 2사인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친구 그려주고 절대값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1이라는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0초가 지역에서는 얘를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림 대충 그릴게요. 그냥 뭐 이렇게 생겼겠죠. 주기는 뭐 3분의 1로 축소됐을 거고.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조금 널찍하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자, 높낮이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림을 못 그리죠? 대충 봐요. 알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실 거고 X축에 대해서 우리가 뒤집어야 되니까 대충 X축을 이쯤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을 우리가 씌워주게 되면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 꺾이고요. 됐죠? 여기 꺾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데도 꺾이죠. 이렇게 꺾이고. 자, 뭐 이런 데들도 꺾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미분 안 되는지 여기 요 포인트도 하나 있다는 거. 됐지? 자, 그런데 이런 포인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냐면 절대값이 꺾였기 때문에 생긴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정확하게 부호가 정반대인 지역일 거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차가 지금 절대값만 다른 게 부호만 다른 게 아니라 절대값도 달라져 버리는 거 맞죠? 왜? 그래프식 자체가 달라지게 그려졌으니까. 제 말 이해되지? 이 친구에 비해 이 친구는 미분계수가 3배 커졌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차이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f of gx래.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자, 이제 밑줄 치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계도를 가진다. 거기다가 밑줄을 치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일단 이계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 자체가 이 소리지 2번 미분이 가능하다. 이 소리니까 당연히 한 번도 미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hx라는 친구는 일단 뭐가 가능해야 돼?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자,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어봅시다. 우리 gx라는 친구는요, 이런 지역에서는 미분이 당연히 다 되기 때문에 합성시켜도 당연히 미분이 되겠지. 근데 어느 지역만 조사해주면 돼? 이런 꺾인 지점이나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사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편의상 요 지역은 이름이 0이고요. 요 지역을 제가 A라고 이름 붙일게요. 됐죠? 당연히 뭐 B, C, D 뭐 다 붙여야 되지만 일단 이 2개만 보자고. 이해되지? 두 녀석이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이니까. 됐죠? 자, 그럼 봐봐. 내가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계수를 조사할 건데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0에서 좌미분계수 값과 우미분계수 값이 정확하게 부호도 다르고 지금 값도 달라. 이해돼? 그랬을 때 F를 통과해가지고 미분이 가능해야 돼. 자, 그러면 F는 몇 차여야 될까? 2차여야 되는 거 이해되세요? 자, 왜냐면 F가 1차면 왜 안 되냐? G도 1차죠? 왜냐면 0에서 어찌됐든 우차수도 1차고 좌차수도 1차니까 1차야. 그 다음 F가 만약에 1차이면 합성함수도 1차야. 근데 1차일 때는 값이 반사되면 미분이 안 된다 그랬지? 제 말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봐봐요. 0풀 보시면 0풀도 양수고 0마 지역에서도 양수야. 그러면은 양수값을 F를 통과했기 때문에 값이 둘 다 똑같이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다시 F가 만약에 1차였을 때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0풀이랑 0마일 때 우리가 조사를 할 거야. 0풀, 0마 모두 G라는 친구는 0보다 클 거야.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거를 F를 통과하게 되면은 F of G라는 친구도 무슨 값이 나오실 거고 F of G도 또 무슨 값이 나오시겠지만 둘 다 값이 똑같겠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우리가 미분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잖아. 1차인데 좌랑 우 지역에서 값이 같아버리면 반사됐다는 소리잖아요, 값이. 그럼 V자 그래프와 같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 미분이 안 되는 거죠. 1차이려면 값을 뚫었어야죠. 그래야 미분이 되죠. 근데 미분이 안 된다는 것은 뭐야? 내가 0풀 집어넣었을 때도 값이 뭐 양수고 0마 집어넣었을 때도 값이 양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값이 같잖아. 합성함수 했을 때.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최소한 F는 몇 차여야 된다? 2차여야 된다. 이 소리예요. X는 0에서.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얘는 2차여야 된다. 혹시 말이 빨랐나요? 이해되시나요? 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F는 이제 2차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가 A인 지역에서도 사실 똑같은 원리겠죠? 자, 왜냐면 A풀도 양수값이고 A마도 양수값이기 때문에 그걸 F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동일한 값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함수값도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럼 값이 반사되겠지. 1차라면. 제 말 이해돼? 그럼 안 되겠죠? 제 말 이해돼? 그래서 X는 A라는 지역에서도 우리 F라는 친구는 2차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X는 0이라는 지역에서는 G라는 친구가 속함수가 1이라는 함수값을 내뱉는 거고 제 말 이해돼?
그 1을 F가 이어받는 거죠. 제 말이 이해되니까 우리가 X는 0에서 2차라고 말하면 안 되고 X는 1에서 2차여야 된다.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속함수가 함수값을 1을 내뿜고 있고 그 1을 이어받는 구조니까. 제 말이 이해되세요,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봅시다. X는 A라는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속함수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0을 이어받아가지고 F가 2차를 내뿜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제 말이 이해돼? 그래서 이 친구는 X는 0에서도 2차여야 된다. 이 소리예요. 제 말이 이해돼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F라는 친구는 X는 1과 2에서 모두 2차여야 되니까 적어도 F'1 값도 0이어야 되고 F'0 값도 0이어야 된다. 이 소리죠. 네, 2차이려면 적어도 접했다. 이 소리잖아. 둥글게 말아줬다. 이 소리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대? 이계도 값이 존재해야 된다며. 이계도가 연속이어야 된다며. 그럼 2차 계수도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달라야 된다는 소리야?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되죠? 그럼 이제 우리 2차 계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x에 2차 계수가 같아야 돼.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미분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런 지역들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도 x는 0인 지역과 x는 a인 지역 이 두 지역만 볼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라는 친구는 f of gx니까 우리 g라는 녀석의 1차 계수랑 제 말 이해돼? 그 다음에 f라는 친구의 2차 계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래야 합성함수 입장에서 2차 계수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 말 이해돼? 지금 h라는 친구의 1차 계수를 보는 게 아니라 2차 계수를 보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우리 x는 0이라는 지역을 보시면은 0에서 그 속함수는 우계수는 3이고 좌계수는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계시죠? 아, 2배를 해줘야 되네. 그치? 얼마요? 아, 맞아. 2배를 안 돼가지고, 그치? 이 있는 걸 또 까먹었어요. 죄송.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6과 마이너스 2인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 G라는 친구의 1차 계수가 6과 마이너스 2야. 자, 그런데 우리 겉함수의 2차 계수를 볼 거기 때문에 우리 합성함수 계수하는 거 기억하시죠? 6이라는 친구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겉함수의 2차 계수를 곱해줘야 합성함수의 2차 계수 나오는 거 맞지?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이 지역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라는 지역에서 제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겉함수의 계수 곱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둘이가 서로 어때야 된다는 소리야? 2차 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둘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A가 0이어야 된다 이 소리야.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F의 2차 계수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F2'이 얼마라는 소리인 거야? 0이라는 소리죠. 왜 0이라고 하죠, 자꾸?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속함수는 1을 내뿜고 있고 그 1을 F가 이어받는 구조니까 X는 1이라는 지역에서의 이 2' 값이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지역. 자, A라는 지역을 보시면은, 근데 X는 A라는 지역에서는 함수값이 0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F 입장에서는 X는 0일 때 보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A 오른쪽 지역에서 우리 살펴보시면은 A 오른쪽 지역은 이 우미분계수 값을 그냥 P라고 할게요. 됐죠? 좌미분계수 값은 부호 정반대니까 마이너스 P로 보시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P에다가 당연히 F 입장에서는 2개의 차수를 보고 있는 거니까 제곱해줘야 되고 F의 2차 계수 모르니까 B라고 잡을게요. 됐지? 자, 그 다음에 A 말하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속함수의 그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P고, 그 다음에 겉차수가 2차수니까 2 곱해줄 거고, 그 다음 거기다가 B 곱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얘랑 얘는 사실 같아, 안 같아? 같기 때문에 B값이 어떤 녀석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은 F라는 친구는 F2' 값이 0이 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1 값도 0이 돼줘야 되고 F'0 값도 0이 돼줘야 되니까 F'X를 작성해 줄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4차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최고차 계수는 4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인수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x 하나 있을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x-1 하나 있어야 되고 2' 값도 0이어야 되니까 x-1의 제곱. 내 말 이해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끝나요. 그렇게 말이 꼬이죠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이해돼 지금 내 말? 여러분들 이런 지역 안 봐도 되는 거 이해되지? 이런 지역도 어차피 우 미분계수랑 좌 미분계수가 지금 또 그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이 같은 상태니까 A 지역 경우랑 똑같은 경우를 보고 있는 거예요. F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런 지역에서는 다 속함수가 함수값 0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F 입장에서는 0을 관찰하고 있는 거니까.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2개 보시면 돼요. 내 말 이해돼? 좀 어렵지? 응.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G라는 친구가 1차인데 미분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기억하는 것도 좋아. 얘가 1차긴 한데 미분이 안 되잖아요? 속함수가. 또 겉함수 무조건 2차부터 가능해요. 1차이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값이 반사됐다라는 것 자체가 값이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동일한 값을 내뿜는다는 건데 그럼 F가 이어받으면 함수값이 같아질 거고 그럼 값이 반사되는 거지. 뚫지 못하고. 이해돼? 그래서 최소한 F는 2차여야 돼요. 그래서 0에서도 2차, 1에서도 2차. 이해돼? 근데 2차라는 말 자체가 접한다라는 소리니까. 그치? 접선의 값이, 접선 기울기 값이 다 0이어야 된다. 해서 요거 두 줄. 그 다음에 2차 개수가 서로 또 같아야 된다라는 거 써주시면은 요게 또 나오죠.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 써주시면 돼요. 될까요? 죄송해요. 요즘 밤새가지고 그래. 잠을 좀 잘 못 자가지고. 될까요? 그래서 이해 다시 한번 해보시고 요렇게까지 풀어낼 수 있으시면은 사실은 다 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숙달이 되면 내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느라 다 힘든 거지. 한번 니네가 차분히 다시 집에 가서 조금 정리해봐. 그럼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어. 진짜 금방 파악이 돼요. 어차피 여기 미분 안 되고 여기 미분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부함수값이 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차피 절대값이 같으니까 제곱하게 되면 어차피 값이 같아지잖아. 여기는 이계도가 무조건 존재해요. 근데 여기 이계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계도가 존재하려면 이계도의 값도 0이 돼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논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될까? 그래서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미적분 5, 6 볼 건데 얘들아, 미적분 4, 5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적분에서 보통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개념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차수 논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적분이거든요. 적분할 때도 조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야, 제가. 적분할 때도 좀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거 하기 전까지는 뭐 교과서적인 개념이나 제가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문제를 푸셔도 된다. 그냥 알고 있는 거 할 거다 이 소리예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적분 들어가면 조금 또 고생합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미적분 이제 5, 6주차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혹시 이해 안 되면 질문하러 오세요. 알았죠? 그럼 제가 좀 잠 자고 차분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매개변수랑 음함수 미분법 할 건데 매개변수 미분할 줄 모르는 사람. 매개변수를 이제 만약에 이제 미분할 줄 모르면 당장 이제 B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상담 후. 알았지? 매개변수 미분을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함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알죠? 그럼 음함수 미분도 할 줄 알죠? 그쵸? 그럼 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개변수 미분법을 잠깐만 볼 건데, 솔직히 매개변수 미분법에서는 단 한 번도 시험 문제에서 킬러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에서 딱 한 포인트만 조심해 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그 포인트만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매개변수라는 게 x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고 y라는 친구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면 우리가 dy, dx의 값을 계산할 때는 이 친구를 각각 t에 대해서 미분해 준 친구를 각각 나눠주면 된다. 이거 맞죠? 그래서 뭐 f', t
그 다음에 이제 G'T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X의 증가량에 따른 Y의 변화량을 살펴보려면, 즉 미분계수를 보려면 그 미분계수의 식 자체가 뭐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매개변수에서는 뭘 조심을 해줘야 되냐면 니네가 그리고 있는 이 도함수가 누구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식이죠. 자, 제 말 이해돼요? 니네가 그리려고 하는 이 도함수 자체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 있으니까 T에 대한 함수로 그려줘야 돼. 자, 그러면 따라와봐. 예를 들어서 내가 dy dx를 그렸어. dy dx를 그렸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에서 부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쳐보자. 자, 제 말 이해됐을까요? 예를 들어 dy dx의 값이 뭐 t제곱 빼기 1로 나왔다고 쳐보자. 그치? 그럼 그림 우리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져요? 극대. 그 다음 1에서 극소. 진짜요? 진짜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가지고 t가 1일 때 극소 가지는 거야? 그럼 너넨 틀려. 모른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모릅니다. 몰라. 자, 몰라요. 확실히 졸리다는 티가 나죠, 지금. 그쵸? 몰라. 왜 모를까요? 자, 여러분, 매개변수에서 극대극소를 판정해줄 때는 무조건 하나를 더 조사해야 됩니다. 어떤 걸 조사해줘야 되냐면 dx, dt 값을 조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단 한 번도 수능에서 이걸 안 물어봤거든? 그래서 이건 미출제 요소라서 지금 언급하는 거야. 됐죠? 왜 dx, dt 값을 조사해줘야 되냐면 만약 dx, dt 값이 양수라면 x가 증가하면 t도 증가한다는 소리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 t의 변화가 증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t의 변화도 증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 이 친구가 극대가 되는 게 맞고 이 친구가 극소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수능 문제는 단 한 번도 dx, dt 값이 옴수일 때를 물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이너스 1은 그냥 극대고 1이 극소야 이렇게 풀어요. 근데 만약 dx, dt 값이 음수로 나오잖아? 그러면 x 값이 증가할 때 t의 변화량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야? 감소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야. 자, 제 말이 이해돼요? x가 증가할 때 t의 방향은 감소 방향으로 흐른다는 소리야. 그럼 t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풀이기 때문에 얘가 극대가 되고 얘가 극소가 돼요. 자, 제 말 이해돼? 근데 단 한 번도 수능에서 dx, dt 값이 음수일 때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dy, dx 그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 이렇게 쓰고 끝내거든? 그래도 안 틀렸던 거는 평단이 봐주고 있는 거야. 봐주고 있는 거야, 진짜. 봐주고 있는 거야. 왜 안 묻지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저거를 단 한 번도 물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죠. 문제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실 거냐면, 문제 만들었다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매배의 변수는 딱 요것만. 극대극소 판정할 때 한 번은 dx, dt를 조사해라. dx, dt 부호만 조사해도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미안해, 얘들아. 자, 12번. 자, 우리 12번 문제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엄청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풀었던 방식대로 풀면 답이 틀려요. 이유는 dx, dt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자면서 만들어가지고 X랑 Y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치? 좀 간단한 예제로 줄걸. 그치? 그러니까 복잡한 건 아니고 계산이 좀 짜증나죠? 그치? 근데 잘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미분할 줄 알잖아. 그치? 이거 미분하시고, 이거 미분하시고, 나눠주고, 어차피 우리가 부호 변화를 봐야 되니까, 분자 인수분해 해야죠. 그치? 분자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나와. 됐죠? 그럼 이제 시작하자.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분모는 양수니까 이제 얘만 보시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친구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랑 그 다음에 1일 때 부호 변화를 일으키고 풀마 풀 이렇게 들어가네.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dx, dt가 뭔지 조사를 안 해주는 순간 얘를 극대라고 대답하고 여기를 극소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안 된다고 이제부터. 이해됐지? 반드시 누굴 조사하자? dx, dt 값을 조사하자 이 소리예요. 됐죠? 그럼 dx, dt 값 지금 이렇게 써준 거 보니까 t에 대해서 항상 음수인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t의 움직이는 방향은 감소 방향으로 가는 거야. 즉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극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됐죠? 얘가 극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는 t축이기 때문에 t가 1일 때 극대다 이 소리인 거죠. x가 1인 게 아닙니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t가 1일 때 극대를 가진다는 소리니까 이제 당연히 x 좌표 나와요 안 나와요? x 좌표 나오지.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가 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가 나온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됐죠? 이해되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만한데 사실 바로 옆에 있는 11번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물어봤다면 이거 dx, dt 값이 만약에 음수인 걸로 주어지면 이거 진짜 오답률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딱 봐도 dx, dt 값이 어떻습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관성으로 풀어도 답이 맞았던 거야, 그동안. 그리고 단 한 번도 수능에서 dx, dt 값이 음수로 준 적이 없어요. 극대 극소 따지는 문제에서. 그것만 조심해줘. 그럼 매개는 진짜 틀릴 게 없어요. 이거 틀리면은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거 틀리면 위적을 하면 안 되죠. 그치? 빨리 확통 가. 알았죠? 틀리면 안 돼. 알았지? 틀리면은 이제 나에게 배웠다고 하면 안 돼. 알았지? 다른 사람에게 배웠다고 해줘. 알았지? 종로학원의 정수현 선생님에게 위적분 배웠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시대인재에서 배웠다고 해서. 알았죠? 개인적으로 그 시대인재 선생님 중 한 분이랑 되게 이제 친한 사이인데, 그분에게 배웠다고, 얘기하시면 돼. 알았지? 자, 아무튼 이제 넘어가서 우리 10번 문제도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매개 변수에서 그나마 좀 어렵게 나오면은 요 정도지 않을까. 근데 요것도 한번 지금 풀어보시고요. 근데 얘는 조금, 내가 졸렸나봐. 계산량이 좀 있더라.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미분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음함수 미분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미적분은 아무래도 다양한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문자를 어떤 녀석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지 이것도 핵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쵸?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29번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29번이 급수가 이제 거의 고정화되면서 이제 이런 느낌의 문제가 27로 내려왔어요. 단 계산량이 좀 짧게. 근데 또 몰라? 그럼 이게 다시 바뀔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이제 6월에 급수가 29번에 안 나오면은 약간 반가울 것 같긴 해. 더 이상 급수가 29번에 나올 만한 그런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낼 만한 거 다 냈고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y좌표가 s인 지점에서 접선의 y절편을 gs라 하자. 이게 핵심이죠. 네, 뭐 쓰고 싶은 거 다 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차수논리도 대학교 과정이에요. 근데 그냥 설명하잖아. 미적분에서는 아는 만큼 그냥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시는 내용을 다 쓰세요. 접선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접점이 중요할 거고 접점은 t값 따라 결정되겠죠. 그치? 일 1번만 더 주고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리고 만약 이 정도 난이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지금 그 기출문제에서 이런 스타일 문제 진짜 많거든? 엄청 많이 풀어봐야 돼, 얘들아. 이제 이건 기본. 27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꼭 연습 많이 하세요. 너무 많아요. 그런 문제는 기출에. 관계식 작성하고, 그쵸? 바쁜 친구들은 조금 기다리면 심심하니까. 많이 심심하지? 14번 풀고 있어. 알았죠? 30초만 있다가 합니다. 자, 이제 같이 볼게요. 오늘 이렇게 하고 숙제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숙제는 음함수 전까지 풀어오시면 되는데 나는 뭐 음함수도 어느 정도 내용 아니까 미리 조금 공부하고 수업 듣고 싶다. 당연히 다 풀어오시면 베스트고요. 그런데 일단은 숙제는 음함수까지. 매기연수까지. 알았지? 그래서 14번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이제 접선이 나왔기 때문에 접점이 중요한데 접점 또한 t 때문에 결정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접점을 만들어내는 t 값을 제가 a라고 할게요. 만드는 t 값을 그냥 a라고 할게요. 또는 그냥 t로 두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y좌표가 s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s라는 값이 나온다. 이 소린 거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2에 2a 더하기 2a 이 친구가 s다라고 딱 써줄 수 있는 거 맞지? 제 말이 이해돼? 그러면은 a랑 s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ds, da나 뭐 da, ds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구해줄 수 있을 거다. 이 생각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y절편을 gs라고 하자라고 돼 있고요. 이때 g' 상값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말하는 것은 s가 3일 때
맞아. S가 3일 때 그때 G라는 친구를 S에 대해서 미분해달라 이 소리인 거 맞죠? 그래서 DG, DS 값을 계산해주세요. 이 소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괜찮아요. S가 3일 때 DG, DS.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구해주시면 될 것 같냐면 Y 절편만 좀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Y 절편은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Y는 접선에 방정식 세워주려면은 요거 미분해가지고 A 집어넣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에 A 더하기 1 되실 거고,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더하기 2A, 그리고 X 마이너스, X 좌표는 요거죠? 그치? 그래서 2에 A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Y좌표 요거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S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GS라는 친구를 바로 식 써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GS라는 친구는요, 얘랑 얘 곱해준 거에다가 더하기 S 써주시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1, 그리고 2A 더하기 2A에다가 누구 곱해주고? 2A 더하기 A, 그리고 더하기 S.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S로 미분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친구 자체가 A로 구성되어 있는 식과 S로 구성되어 있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A로 미분한 뒤 DA, DS를 한번 곱해줘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 DA, DS는 어디서 구해주면 돼? 여기서 구해주면 되잖아. 제 말 이해되죠? 그리고 또 S가 3일 때라고 했으니까 S가 3일 때 A 값도 결정되는 구조죠? 그치? A 값도 구해줘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G' 성값을 계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값 구해주시고 DA, DS 구해주면 사실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요거 다 S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이건 A로 미분하되 DA, DS. 가지고 요건 1. 그치? 그리고 여기서 DA, DS 찾고, 그 다음에 A 값도 찾고, 끝. 넘어가도 되죠? 이게 다야. 그치? 매개변수는 이거 이상으로 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머리로 짱돌을 굴려보고 문제 만드는 그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만들어 왔었던 저의 머릿속으로도 매개변수는 이게 다다. 알았지? 그래서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시간이 남아버려가지고 제가 칠판에 적어주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나 수업에서 이해 안 된 것들이 있으면은 손 들어주시고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는 오늘은 조금 자습할게요. 알았죠? 자, 일단은 중요한 걸 다 보긴 했네. 시간 체크를 못했네. 9번 그리고 13번 이렇게 2개 정도 풀면 시간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2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수업에서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손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나 그럼 저거 끄고 올게.